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들 잇따라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경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토요일에는 중국의 무역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는 좀 양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일부 클로징 때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무역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개월 만에 다시 1%대로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3.6%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3분기의 실질 GDP도 발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토요일에 발표된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죠. 네, 중국의 9월달 수출은 9.9%로 예상 외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수출 금액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림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수출입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이제 바닥에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아세안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호조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계절적인 성향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두 달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월 말부터 시작되는 국경절 8일간의 연휴를 앞두고서 중국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했다는 점,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밀어내기 수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10월달, 11월달에는 수출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10%를 설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7.4%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10% 성장은 좀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한테 좀 긍정적인 점은 중국과 일본의 무역이 급속도로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국의 일본과 경쟁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당분간 특수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통화 지표를 보자면 경기 연착륙의 좀 신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통화 지표로 보면은 경기 연착륙 신호들은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M2 지표는 14.8로 이제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신규 대출이 시장 예상이 6,500억 위엔을 하얀 6,232억 위엔으로 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후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가 좀 까다로워졌다는 점, 그리고 4분기에는 전통적으로 그 자금 대출이 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앙은행은 그 통화량을 풀기보다는 RP 매수라든지 그리고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확대 좀 더 치우치는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또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만에 다시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예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추가 부양책이 좀 적극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물가가 2%대로 떨어졌고요.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3.6%로 나왔다는 점은 아무래도 그 중국 내 과잉 재고로 인해서 가격 전쟁이 치열하다는 그 측면이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부양책을 서둘러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지준율 인하는 좀 더 좀 신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리커창 부총리가 총리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리커창 부총리의 경제 정책 철학은 산업 업그레이드라든지 재고 조정을 우선하기 때문에요. 금융 완화에는 좀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산 가격을 급등시킬 수가 있고요. 또 과잉 투자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준율 인하보다는 그 직접적인 세제 개혁이라든지 수출 환급세를 빨리 해준다든지, 그리고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절약형 가전 정책이나 그리고 소형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하향 정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오히려 종목과 관련된 중국물 테마주들이 앞으로 4분기에는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양책이 나오긴 나오는데 금융 완화보다는 다른 쪽 방면으로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방금 말씀해 주신 가전 제품이라든지 자동차 쪽
쪽에 또다시 이 구입 보조금을 만약에 주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자동차 재고가 한 250만 대 정도 쌓여 있다 그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백색 가전 제품들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의 부실채권 발생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는 예전과 같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TV와 같은 대형 가전을 제외하고요. 에너지 절약형 그리고 중소형 가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재정에서 보조해주는 정책을 리커창 부총리가 이제 그 총리가 되는 아마 11월 말 이후에 지금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자동차 하향도 1300cc 이하 소형차라든지 농촌 지역에서 쓰는 트럭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반기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중에서 한 70%, 90% 정도 급증했던 그 업종들이 대부분 세탁기 부품이라든지 냉동, 냉장기 부품이고요. 특히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엔진 쪽보다는 오히려 방열기라든지 속도계 쪽으로는 수출이 한 70%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4분기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도 중국물 테마주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차나 대형 가전보다는 또 부품주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렇죠. 네. 부품주들이 아무래도 수출 증가율이 그 90에서 100% 나오는 것도 있고요. 특히 소비재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해서 거의 100% 이상 증가하는 여성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화학과 관련된 그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우유라든지 식품 그리고 스낵 관련주들은 상당히 폭발적인 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GDP 성장률 중국 경기 좀 바닥을 찍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8%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 좀 다행스러운 것은 3분기를 바닥으로 중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요. 3분기 경제 지표는 GDP 성장률이 한 7.4%까지 떨어지면서 7분기 연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4분기부터는 서서히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4분기에는 200만 호 주택 건설이라든지 SOC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또 작년 이맘때 성장률이 낮았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성장률이 8%대까지 상반기에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이런 그 기저 효과가 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돈을 찍어서 경기 부양했던 효과들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중국 경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중국은 1조 유엔의 그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5조 유엔의 전략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요. 또 지방 정부가 3천조 원에 달하는 그 재정을 투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가전 하향 그리고 자동차 하향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물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이제는 좀 그 최악의 국면에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심을 좀 하셔도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제는 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 조금씩 나서봐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 위안 환율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위엔화 절상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위엔화를 계속 절상시켜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특히 공산당 대회가 개최된 이후에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때문에 위엔화 절상은 빠르지는 않지만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도 위엔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계 전략과 세계 전술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위엔화를 장기적으로 서서히 절상시키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좀 서두르게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절상되는 것을 좀 막는다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구미 국가의 그 정치적 사항이라든지 국제 회의를 앞두고서는 위엔화 절상 서서히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지기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위엔화 절상이 계속되는 한 대중국 수출은 그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회복 추세를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잠깐 그림을 봐주시면요. 네. 신흥국가의 통화 대비해서 위엔화는 빨간색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원화가 안정된다면 대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제는 또 중국과 관련해서 지수라든지 그리고 펀드 쪽에 또 다시 관심을 가져도 좋겠고요. 또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 대중국 수출도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관련주로 관심을 서서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이슈 알아봤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